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바닥에서 뭐 급등이 나왔죠. 뭐 폭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 성장주 이미 뭐 엄청난 바닥에서부터 이제 성과를 보였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주 보유하신 분들 생각보다 반등이 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교체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되고 또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목 매도하는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반등 시 중요한 선택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이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사칭 도용 리스트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뭐 공식 계정이다 해서 로로쌤 TV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뭐 영업적인 멘트를 건다 이런 식으로 뭐 비공식 정보다 뭐 무슨 증권사 매니저한테 뭐 받은 정보 저는 그런 거 전혀 사용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투자를 직접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전략가이지 저는 이런 정보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 하지 않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 조작, 이런 시장 교란 행위 누가 봐도 불법이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멘트 자체를 안 하죠. 오히려 근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뭐 마스크 필터 뭐 이런 게 급등할 예정이다. 저는 이런 예언자적인 발언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닙니다. 사칭이고 도용입니다. 그래서 요 공지에 나와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모스탁의 약자죠. MMDST 요거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지금은 워낙 뭐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만 제대로 상담을 받는구나 생각하셔야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칭이고 도용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퇴근길 시황 말고도 장중이나 아니면 주말이나 올려드리는 영상들 여기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구독은 많이 해주시는데 이 알람 설정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알람 설정을 뭐 모두 수신하는 걸로 해서 설정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를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뭐 댓글은 달아주시면 힘이 되는데 요 모바일로 볼 때 맨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코스피가 밑에서 반등이 나왔죠. 어제 시황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여러분들 뭐 걱정할 거 없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장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어느 정도 급등이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와줬고요. 그래서 시초가 이렇게 붕 떠서 시작할 때 갭상승 시작할 텐데 처음에 개장 초에 좀 올라가는 듯 혹은 밑으로 내려가는 듯 하면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기억 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 반등 끝난 거 아닌가? 왜 내 종목만 안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리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자, 47,500원 요 구간 오늘 갭으로 돌파한 거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밀린 구간, 요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뭐 아주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47, 이제 47,500원은 안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그래서 47,500원 위쪽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종목도 주도주들이니까 SK하이닉스는 뭐 어제 이미 뭐 73,000원 뭐 요구에 해줬죠. 그러면은 83,000원까지 넘어 벌써 21선 닿았어요. 83,000원 요 구간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요 21선 돌파 시도 나오느냐 아니면은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느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이렇게 밀렸다가 좀 과하게 밀리면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겠죠. 하이닉스 뭐 반등 뭐 세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성장주들 있죠.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소외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소외주 이거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믿고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 소외주들 중에도 반등이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반등이 잘 안 나온다. 그럼 약한 거예요.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도 반등이 안 나오면은 그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주는 일단 정리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뭐 건설, 철강,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쪽, 뭐 화학, 뭐 이런 거 다 제가 뭐 안 보는 업종이라고 했죠. 그 통신, 뭐 유틸리티 업종 이런 거 다 안 본다고 했죠. 저는 굳이 그런 거 매매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이제 경기부양책 쓰면서 금융주들 좀 올라오죠. 은행이랑 그런 거 반등 시에 다 정리하는, 제 기준에서는 다 정리하는 업종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기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섬유유복도 그렇고 저는 그쪽은 당분간은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예요. 뭐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구간에 좀 뭐 이렇게 최악의 구간까지 이렇게 막 밀리면은, 아유 지금 뭐 시장이 이렇고 시장을 파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라던가 9.11 이런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상승 구간에서 강력한 조정이 나왔을 때 주도주가 꺾인 다음에 이 주도주가 못 살아나느냐? 그럼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도주라는 개념 자체를 매매를 해본 적이 그분들은 상승장에서 주도주를 매매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주도주의 특성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회복 탄력성, 이 주가가 회복되는 주가 복원력이라고도 하고, 이탈한 다음에 빠르게 복귀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메인이 아니더라도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 종목 매수하시라고 안 하죠.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 종목들을 매매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중 이지선다라는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꼭 하이닉스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중소형주 중에 뭐 세게 반등 나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꼭 이렇게 저항받는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했죠. 조정 구간이 나오면은 조정에서 혹은 저항을 돌파하면 매매하는 거다. 이 개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 계열 반도체, 이쪽하고 작년에 올라올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파트너가 중요한데 코스닥에 가려면은 바이오가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19 이거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쪽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쪽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밀러 쪽이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성장주 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MLCC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건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주도주 쪽으로도 봐야 되고 이거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되는데, MLCC가 반도체 다음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기차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작년 1월부터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상승장이 오면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장은 8월 달에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장이 올 겁니다라고 8월 중순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복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은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성장률 쪽에서는 이 두 개 기본이고, 5G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대신 작년 상반기에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제가 실제로 5G는 언급 자체를 안 했죠. 5G는 이제 다시 이번에 코로나 관련 이슈로 해서 재택근무라던가 원격 진료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5G 시대를 좀 앞당기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5G 쪽.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서 그냥 4차 산업혁명 전체적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죠. 게임, 엔터 이런 거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 관련주. 작년부터 누누이 얘네가 주도주가 이렇게 올라올 때 먼저 선행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바닥권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잠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크호스도 아니고 잠룡이라는 엄청난 표현을 썼었죠. 근데 지금 부각되기 시작하죠. 코로나가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이거는 작년 가을에 이미 말씀드린 거였어요. 음, 이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렇게 막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반등이 막 나온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엔터주 쪽에서 DPC 같은 경우 제가 뭐 굉장히 뭐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막 급등하고 있죠. 그럼 급등할 때 뭐 20% 상승하는데 이런 거 따라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쉬고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좀 꺾여서 쉴 때, 조정받을 때 잡으시면 돼요. 이 구간이 바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바닥이었구나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내동 매매하는 게 아니고 조정 구간에서 매매해야 되는 거다. 요 개념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정말 많아요.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종목을 매매하시라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예시 종목을 들어 드린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제가 작년부터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 아무 때나 하시라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요거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CJ는 요게 대장인데 저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는 슬슬 한 번에는 아니어도 상승이 정체될 때마다 분할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분할 매도. 왜냐하면은 이 종목들이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주도주와 성장주 쪽 이쪽에서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게 더 강력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이제 보는 거죠.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올라갈 구간이 있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했을 때 목표치가 있을 거고 주도주랑 성장주들이 지금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쪽이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더 좋은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만약에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조금 올라가다가 만약에 팍 꺾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까지 갔다고 쳐요. 10만 원에서 꺾여서 6만 원대로 떨어지면은 잘못해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3, 40% 금방 나오죠. 과거에 제가 HLB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HLB 기억나실 거예요. 자, HLB 이 당시에 벌어지기 전이었죠. 자, 요 11만 원 넘어서 요 구간 정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12만 원 이렇게 횡보할 때 이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정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은 수급이 좋은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최대한 많이 올라갈수록 좋은데 제 1차적인 목표치는 17만 5천 원까지는 17만 5천 원 정도 여기는 돌파 시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 18만 원 9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를 제 목표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만 원 넘어간 거는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슈팅이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만 원 위에 안착 못한다. 여기에 안착하면은 코스닥 시총 1위가 되는데 아직 신약으로서 NDA 허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안착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보신 분들은 이때 10월 달부터 보신 분들만 해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여기보다 더 올라오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목표치만큼 갔다가 밀리면은 이제 뭐 좀 먹을 자리도 얼마 없고 꺾이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올라갔다고 해도 잘못해서 이거 20만 원 전후에서 잡으신 분들 많죠. 18만 원, 19만 원에 잡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제가 조정자를 12만 5천 원까지는 바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랬는데 3일 만에 내려왔죠. 3일 만에 마이너스 41%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수치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3일 만에 정말로 이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물론 더 뚫고 뭐 이렇게 막 날아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언제나 주식은 최상의 결과만 생각할 수 없죠.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잃지 않으면은 계좌를 회복 불가능까지 망가뜨리지만 않으면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고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용이나 스탁론 같은 거 제가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리스크 극복할 수 있는 구간이고, 굳이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런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은 이제 슬슬 정리하고 정상적인 종목들로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거 그동안 잘해줬잖아요. 이거 매매하신 분들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좀 놓아줄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가. 더 올라가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은 수익 받는데 그 이상 가는 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주도주와 성장주 쪽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뭐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고 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특히 매도해야 되는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쪽 3기 그냥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다 직접 뭐 컨설팅을 도와드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 시장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번 기회 잘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